그 NFT를 소유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 하는 그 소속감을 주는 거거든요. 더 그 애착 관계가 강해지면서 내가 이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거에 역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그 브랜드를 좀 더 사랑하도록, 그 내가 브랜드를 훨씬 더 좋아하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서는 NFT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NFT들을 소유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 아이덴티티나 그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셨던 출연자분을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많은 관심을 받았던 Z세대 완전 분석 시리즈의 주인공이시죠. 박상욱 콜라보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몇 달 만에 뵀는데 그때 당시 아바타 얼굴만 봐도 나이가 뭐 보인다. 그거랑 뭐 메타버스 설명이라든지 전망 같은 콘텐츠를 한 3편 정도 저희가 같이 인터뷰해서 냈는데 뭐 19만 뷰, 6만 뷰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오늘도 한번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뭐 두 번째 뵙는 거니까 그 근황을 좀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에 플라브라는 회사 지금 창업을 하셔서 뭐 진행을 하고 계시고, 네네. 지난번에는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새로운 세대를 위한 뭐 명품 중고 거래 플랫폼이다. 그때는 좀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약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럭셔리 커뮤니티 서비스로 이제 포지셔닝을 조금 바꾸게 되었고요. 뭐 세컨핸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중고 거래도 당연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여태까지 기업들이 했던 것들을 반대로 좀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커머스를 먼저 하고 커뮤니티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역으로 커뮤니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커머스를 붙이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던,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일단은 그 커뮤니티의 파워를 저희가 조금 그 믿는 감이 없잖아 있고, 그러고 최근에 보면은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가 사실 항상 그 시대별로 계속 등장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 커뮤니티 서비스와 좀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랑 여러 가지 섞어서, 그리고 이제 Z세대 트렌드 중에, 그러니까 트렌드의 극히 일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명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약간 극대화시키고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 그러니까 럭셔리를 좀 이용한 그걸 구심점으로 한 커뮤니티를 먼저 만들고 네네. 그 위에 뭐 이제 커머스를 좀 덧붙이는 형태로 네.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쵸. 그럼 커뮤니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앱 안에서? 앱 안에서 당장은 이제 사용자들이 그냥 일반 SNS처럼 본인의 이미지를 올리고, 이미지라면 뭐 소위 스타일링 샷, 네네, 그쵸. 뭐 스타일링 ODT 샷을 뭐 그런 올리는데, 것들. 네. 그러니까 막 인스타그램에서도 뭔가 명품 스타일링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런 명품 스타일링을 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스타일링을 올리면은 일반 그 명품이 없는 유저들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스타일링을 아카이빙 할 수도 있고, 그 나중에 명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아,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기존 커머스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정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진짜 플렉스라는 그 문화 자체가 이제 키워드가 되니까 그냥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를 자랑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소위 착샷이라고 부르는 걸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템이 있어야 올릴 수 있나요? 네, 그쵸. 그거를 이제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템이 있다. 근데 뭐 구찌 뭐가 있다를 등록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 자산 태그를 할 수 있어요. 자산 태그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태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이제 태그를 해야만 이 사람이 이거 메고 있었던 거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자산 관리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자산 태그에 뭔가 시세를 계속 보여주는 걸까요? 저희는 사실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 명품이라는 그 가치가 사실 평가절하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해짐이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잘 다루면은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컬렉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임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제품을 한 5년 뒤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작품들이 가치가 그냥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품 업계에서는 수요 과잉으로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을 우상향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저희의 그 고민과 이제 발상에서는 여태까지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 명품을 되판다고 했을 때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그런 내용들에 동의를 할 거잖아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적정 가격을 이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저희는 이제 시세의 기준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뿐만 아니라 컬렉션이라든지 이제 무형적인 것까지 좀 가만히 된 그런 좀 가격을 책정하고 결국엔 이제 기준이 되고자 하는. 거의 그러네요. 아파트만 해도 가격은 사실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파트도 사실 감가상각은 계속 발생을 하는데 네. 명품이라고 굳이 그럴 건 없긴 하네요. 오히려 또 예술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중고라고 싸져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그 서비스에도 NFT를 결국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패션과 관련해서 NFT를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패션 업계도 요즘 NFT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 중에서도 명품 업계가 많이 활용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선은 좀 어떤 브랜드들이 NFT를 활용하는지 좀 그 사례들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마 루이비통이 최근에 이제 200주년 기념해서 그 만든 NFT 콜렉션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아예 앱스토어에 런칭한 적이 있는데 그 NFT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나만의 이제 루이비통 캐릭터를 이제 뽑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NFT가 돈이 된다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기념적인 카드로 이제 디지털 형태의 아바타 캐릭터를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랑코스라는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그 게임 내 제트팩이랑 스킨 그리고 버버리 샤크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이제 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아바타 콜렉션을 이제 가차 뽑듯이 거기도 이제 한정적으로 발매를 하고 그걸 이제 거래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첫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게 근데 지금은 거의 그 가격에 수십 배를 이제 넘나드는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한정적으로 발매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블랑코스라는 게임 안에서 등장하는 아바타를 버버리랑 협업을 해서 만든 네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래서 버버리는 그걸 이제 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약간 5개의 벽이나 그런 데다가 아예 버버리 이제 TV 샤크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상어 캐릭터를 이제 다른 데다 5개 광고처럼 이제 다 건물에다가 칠해놓고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 홍보를 하는가 한편 반대로 이제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상어 캐릭터를 내가 직접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구조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만 활용이 되나요? 보증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개념으로 좀 활용하는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아직은 약간 세부적인 개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LVMH 그룹과 그 프라다 그룹 그리고 리치몬트 그룹이 이제 세 개사가 합작해서 하나의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만든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우라 블록체인이라는 서비스인데 아우라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형태에 활용하는 걸 봤을 때 NFT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SCM 재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고 최근에 뭐 명품 서비스들, 명품을 제조하는 회사들도 세컨핸드 마켓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로 몇 군데 그 편집숍을 자체적으로 런칭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컨핸드가 유통될 수 있는 그 정책이나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형태로 나중에는 다 추적이 가능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중에서 구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NFT를 하고 있나요? 뭐 메타버스랑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들은 없지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구찌는 곧 이제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뭐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어느 정도 마친 것 같고요. 그렇죠, 많이 했죠. 네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콜렉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냥 가상세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컬렉션.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그 나이키가 RTFKT라는 버추얼 스니커즈를 제작하는 회사를 인수했듯이 그게 아티팩트 스튜디오. 네네, 맞아요. 아티팩트 스튜디오 인수하면서 아마 그쪽도 고민하고 있었던 게 현실 세계의 스니커즈를 가상 세계로 들어와서 누구나 그걸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 명품 업계에서도 그런 이제 움직임을 준비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실용적으로는 추적하는 것 반대로 아무래도 명품은 그 헤리티지라는 그 자체 그리고 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반영이 있다 보니까 아예
아트 콜렉션을 런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픈시에다가 본인들의 미술 콜렉션 몇 점들을 아예 런칭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작가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근데 워낙에 오래전부터 명품을 이제 제작하는 제작 재단들은 예술가를 꾸준히 후원하던 그런 그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로 넘어와서 그런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들을 후원해주고 그거에 이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같이 섞어서 홍보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품과 관련한 NFT 시장이 모건 스탠리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까 2030년까지 한 66조, 67조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패션 브랜드들이 NFT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브랜드 확대 그 정도일까요? 약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 NFT를 소유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도 나는 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 하는 그 소속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속감을 내가 가지는 순간부터 예전에는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이나 다 브랜드 앰베서더를 다 선별을 해가지고 브랜드 앰베서더들이 사실 그들의 얼굴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대중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NFT 카드를 갖고 있으면은 뭐 기업에서 당연히 혜택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카드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에르메스나 디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전시 공간이나 아틀리에 같은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액세스 패스가 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모든 것들이 그 브랜드를 좀 더 사랑하도록, 그 내가 브랜드를 훨씬 더 좋아하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 실제로 요즘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세대들의 행동 특성도 되게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를 대하는 네. 방식이 말씀하신 내가 브랜드를 소비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 그 정체성이 너무나도 견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친환경 브랜드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러쉬의 행동들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나는 러쉬 제품만을 써.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약간 표현하는데 브랜드를 거리낌 없이 다 가져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든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개성이나 취향을 존중해 줄 수 있을 뿐더러 더 그 애착 관계가 강해지면서 내가 이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반대로 구설수가 많고 이슈가 많은 브랜드들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언급은 안 하지만 그냥 약간 몇몇 이슈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그게 매출로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서는 NFT라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다음 세대의 소비자들은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로 내 정체성을 좀 만드는 그런 세대라고 일단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멤버십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NFT를 좀 활용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백화점 멤버십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백화점에서 엄청 많이 소비를 했다 하면은 백화점도 그 VIP 고객 관리한다고 했을 때 모든 인적 사항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추천해줘야 함, 이런 제품들을 계속 이제 좋아함,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하는 형태로 거의 퍼스널 쇼퍼 느낌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공간에서는 내가 이 NFT들을 소유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 아이덴티티나 그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NFT를 도입을 하면서 오히려 할 게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전에는 사실 물건 팔고 뭐 메일링 같은 거 하고 좀 돈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VIP로 관리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구매한 분들도 사실 길 가다가 저 가방 있네 뭐 이제 그런 느낌 정도였으면, 이제는 하나의 인증이 되는 멤버십이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 뭔가 꾸준히 제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들어지는 오히려. 근데 사실 이게 명품 업계의 경우에는 패션쇼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인비테이션들을 다 보내잖아요. 그 인비테이션도 되게 독특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쇼의 테마에 맞춰서 예를 들어 뭐 큐브를 보내서 초대를 한다던가, 이 장난감 큐브. 장난감 큐브라든가, 아니면은 레이저로 이제 누르면은 그 레이저에서 브랜드 로고가 비춘다던가, 그런 형태로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본인들만의 초대장을 만들어서 패션 위크든 아니면 프라이빗 파티든 사교 모임이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패션 업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 디지털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그렇게 패션 행사에서도 다 같이 만나고 사교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만약에 그냥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그 가입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NFT 소유 증명으로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커뮤니티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기 훨씬 네. 수월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은 작년이었나요? 그 발렌시아가에서 컬렉션, 애프터블 컬렉션을 게임으로 만들어서 네네. 공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액세스를 NFT를 보유한 분들한테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프라이빗 파티나 약간 그런 전시회도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아예 디지털 업계에선 디지털하게 이제 좀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라던가 아니면은 디지털 작품으로는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오히려 고객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커뮤니티는 더 강력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관리하기도 편해지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패션 업계가 실제로 뭐 NFT와 관련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버버리라든지 그리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그냥 어페럴 그냥 브랜드들도 NFT를 좀 많이 뭐 적용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좀 실용적인 면, 처음에는 뭐 고객들 관리를 하든지 그다음에 본인들 상품의 뭐 진위 여부라든지 그런 거를 좀 편리하게 판단하기 위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좀 장기적으로 브랜드 뭐 가치를 좀 높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그런 차원, 약간 후원 차원과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동시에 가져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약간 좀 뭐 기념품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